여러분, 혹시 하루에 2,500원으로 살아본 적 있으신가요? 아침밥은 건너뛰고, 점심은 라면 한 개로 때우고, 저녁은 그냥 물 몇 잔으로 넘기며 하루를 버텨야 하는 삶. 저는 그런 분들을 직접 만나고 이야기 나누며 지금도 너무 자주 마주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노인복지 전문기자로 활동 중인 정민석 PD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만난 서울 은평구에 거주 중인 74세 이순자 어르신 이야기로 오늘 영상을 시작하려 합니다. 그분은 올해로 3년째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이십니다. 매달 받는 생계급여는 75만 6천 원이 전부입니다. 집세만 30만 원이 넘는데 그걸 내고 나면 남는 돈으로 한 달을 살아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스요금, 수도요금, 전기요금 이런 고정 지출이 빠져나가고 나면 식비로 쓸 수 있는 돈은 하루에 고작 2,000원에서 3,000원 사이. 냉장고 안에는 김치 한 통과 말라비틀어진 무 한 조각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정말 이게 가능한 일인가? 2025년 대한민국에서 이런 삶이 존재해도 되는 건가?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이보다 더 열악한 분들이 더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곧 발표될 2026년 기초수급자 급여 예상치를 정확하게 분석해보고 그 수치가 얼마나 현실과 동떨어져 있는지를 여러분께 낱낱이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 속에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제도의 실체, 그로 인해 발생하는 사각지대, 정부가 말하지 않는 진짜 문제까지 알기 쉽게 짚어드릴 겁니다. 이 영상은 단순히 정보 전달을 넘어 지금 어려움을 겪고 계신 수급자분들 혹은 그 가족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 시작 전에 여러분께 부탁 하나 드립니다. 복지 정보는 알고 있는 사람만 혜택을 봅니다. 이 영상이 더 많은 분들께 전달될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클릭 하나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6년 기초수급자 급여 예상치 그리고 기준 중위소득의 민낯을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개념이 있습니다. 바로 기준 중위소득입니다. 제가 처음 이 개념을 접했을 때는 이게 왜 이렇게 중요한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단언할 수 있습니다. 기준 중위소득은 대한민국 복지제도의 핵심이자 뿌리입니다. 정부는 매년 7월 말 중앙생활보장위원회를 통해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합니다. 이 숫자 하나로 수백만 명의 복지 대상자가 결정됩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물론이고 긴급복지, 한부모 가정, 국민취업지원제도까지 모든 기준이 여기서 갈립니다. 그렇다면 이 기준 중위소득이 도대체 어떻게 정해질까요? 정부는 한 해 전체 가구의 소득을 낮은 순서부터 높은 순서대로 정렬합니다. 그리고 딱 중간에 있는 가구의 소득을 중위소득이라 부릅니다. 그 중위소득을 바탕으로 기준 중위소득이라는 정책용 수치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예를 들어 중위소득이 300만 원이면 그 300만 원을 기준으로 생계급여는 30%, 주거급여는 45%, 의료급여는 40% 등 각종 지원 비율이 정해집니다. 이 수치가 달라지면 수급 자격이 바뀌고 받을 수 있는 돈의 규모도 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 수치를 볼 때마다 긴장합니다. 올해는 기준 중위소득이 얼마나 오를까? 정부가 말한 인상률이 과연 체감 물가를 반영했을까? 그런데요, 여기서부터 문제가 생깁니다. 바로 이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을 너무나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제가 만난 어르신들 대부분이 이 수치 하나 때문에 복지 사각지대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물가가 오르면 당연히 중위소득도 올라야 합니다. 하지만 기준 중위소득은 고의적으로 천천히 올립니다. 왜냐고요? 그 수치를 갑자기 올려버리면 국가 예산 부담이 커지거든요. 그래서 정부는 이런 식으로 말합니다. 6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반영하겠다고요. 결국은 지금 그 점진적인 조정 속에서 실제 생활과는 점점 더 멀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2021년부터 가계금융복지조사라는 새로운 통계로 산정 기준을 바꿨다고 했지만 실제 기준 중위소득 인상폭은 체감되지 않을 정도로 낮았습니다. 2026년 기준 1인 가구 생계급여는
여전히 75만 6천 원 수준에 머물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163만 원이 1인 가구 평균 소비 지출이라는 사실 들어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차이가 어떤 의미인지 이제부터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4년 기준 통계청이 발표한 1인 가구의 월 평균 소비 지출은 163만 원입니다. 그런데 2026년 기준 1인 수급자의 생계급여는 겨우 75만 6천 원, 절반도 안 되는 금액입니다. 물론 수급자는 의료급여와 주거급여 등 다른 지원도 받는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수급자분들, 그중 다수는 고지서만 보면 한숨을 내쉬십니다. 관리비, 전기세, 도시가스 요금, 이런 고정비만 내고 나면 남는 돈이 거의 없습니다. 어르신들이 가장 먼저 줄이는 건 식비입니다. 하루 3끼를 2끼로, 2끼를 1끼로, 그 한 끼마저도 밥 한 공기와 김치 한 조각으로 겨우 버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간 부산 사하구의 한 수급자 가정에서는 냉장고를 열자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 안에는 말라버린 고춧가루와 한 줌 남은 콩나물이 전부였고, 어르신은 그 콩나물로 며칠을 끼니를 때우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냐고 여쭈었더니 며칠 전 병원에서 심장 초음파 검사를 권유받으셨는데 그게 비급여 항목이어서 4만 원 가까이 나왔다는 겁니다. 그 검사 한 번으로 식비는 사실상 전멸한 거죠. 저는 그 얘기를 들으며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리고 느꼈습니다. 75만 원은 수치로 보면 돈이지만 현실에서는 생존을 포기하라는 선언일 수 있다는 것을요. 수급자분들은 이 돈으로 단순히 먹고 사는 걸 넘어서 건강까지 챙겨야 합니다. 병원에 가야 하고, 약도 사야 하고, 때로는 보청기도 교체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어떻습니까? 병원은 1,000원이지만 교통비가 3,000원이면 병원을 가지 않습니다. 진통제 하나 사러 가는 것도 한참을 고민하십니다. 제가 아는 한 어르신은 허리 통증이 너무 심했지만 약국 대신 냉찜질로 버티셨습니다. 왜냐하면 파스가 5,000원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하신 말씀이 지금도 귓가에 생생합니다. 내가 먹을 게 없어서 안 먹는 줄 알아요. 아니에요. 그냥 돈이 없어요. 이 현실을 우리가 얼마나 알고 있을까요? 그리고 정부는 이 실태를 얼마나 반영하고 있을까요? 제가 오늘 이 영상을 만드는 이유는 단순히 제도를 비판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이 제도가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제대로 다가가길 바라는 마음에서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 현실과 괴리가 생기는 걸까요? 그 중심에는 정부의 기준 중위소득 산정 방식이 있습니다. 정부는 기준 중위소득을 정하기 위해 예전에는 가계동향 조사를 사용했습니다. 하지만 이 방식은 고소득층의 수입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해 문제점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2021년부터는 가계금융복지조사로 바꿨다고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개선이라고 했지만 실제로는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이 새로운 조사 방식으로 계산하면 기준 중위소득이 급격하게 올라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 상승분을 한꺼번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예산 부담 때문입니다. 수급 대상자가 늘어나고 지원해야 할 금액이 커지면 정부 지출도 늘어나니까 정부는 이런 표현을 씁니다. 6년에 걸쳐 점진적으로 반영하겠다. 하지만 이 말의 진짜 의미는 현실을 당장 반영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이에도 물가는 오르고 고령자들의 생활은 더 어려워지는데 말입니다. 2021년부터 2025년까지 기준 중위소득과 실제 중위소득 간의 격차는 오히려 더 벌어졌습니다. 제가 직접 비교해본 자료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중위소득은 실제보다 약 8% 낮았고 2024년 기준으로는 그 차이가 12% 이상으로 확대됐습니다. 이건 단순한 수치가 아닙니다. 생계급여를 받느냐 마느냐를 결정하는 경계선이 됩니다. 실제 생활이 어려워도 기준 중위소득 밑으로 떨어지지 않으면 복지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런 분들을 우리는 비수급 빈곤층이라고 부릅니다. 제도는 있지만 문턱에 걸려 한 발짝도 들어가지 못하는 분들입니다.
서울 강북에 거주 중인 69세 박영자 어르신은 매달 수입이 120만 원입니다. 고정 지출만 100만 원이 넘습니다. 그런데 정부는 그분이 수급 기준 이상이라며 도움을 줄 수 없다고 했습니다. 겨우겨우 버티다가 결국 전기료를 내지 못해 한여름에 전기가 끊긴 적도 있었습니다. 제가 그날 어르신 댁을 찾았을 때 선풍기도 작동하지 않는 방 안에서 두꺼운 커튼을 치고 계셨던 모습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복지란 제도가 있다는 말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그 제도가 현실 속 삶에 닿아야 진짜 복지입니다. 이제 곧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저는 두렵습니다. 이번에도 또 역대급 인상이라는 말로 포장되지만 정작 수급자들의 삶은 달라지지 않을까 봐서요. 이제 본격적으로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수급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칠지 예상 수치를 기준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정부가 지난 5년간 기준 중위소득을 발표할 때마다 항상 강조한 표현이 있었습니다. 역대 최대폭 인상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 표현을 들을 때마다 씁쓸한 마음이 먼저 듭니다. 왜냐하면 그 인상폭이라는 것이 실제 수급자들의 삶에 체감되는 수준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먼저 기초생활생계급여를 기준으로 보겠습니다. 2025년 1인 가구 기준 중위소득은 약 207만 7천 원이었습니다. 그중 생계급여 수급 기준은 약 66만 5천 원, 즉 중위소득의 32%였습니다. 정부는 2026년에 생계급여 기준을 최대 33% 또는 34%로 점진적으로 올릴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만약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이 220만 원 수준으로 발표된다고 가정했을 때 생계급여 기준은 33% 기준으로 약 72만 6천 원이 됩니다. 지금보다 약 6만 원가량 올라가는 셈입니다. 하지만 여기엔 함정이 있습니다. 그 6만 원이 실제로 수급자에게 고스란히 지급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 기준은 수급자의 소득 인정액을 기준으로 차액을 지급하는 구조입니다. 즉 기초연금 32만 원을 받고 있다면 그 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를 보전해주는 방식입니다. 결국 실제로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기존보다 3만 원에서 5만 원 수준만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이렇게 말할 겁니다. 기준 중위소득을 올렸으니 수급자 삶이 나아질 거라고요. 하지만 저는 그 말에 전혀 동의하지 않습니다. 생활물가 상승률을 반영하면 식료품값 하나만 해도 1년 전보다 15% 가까이 올랐습니다. 쌀 한 포대는 이제 3만 원을 훌쩍 넘기고 계란 한 판조차 예전처럼 쉽게 사 먹을 수 있는 품목이 아닙니다. 그런데 겨우 3만 원 인상된 생계급여로 어르신들이 이 변화를 감당할 수 있을까요? 정답은 이미 길거리 시장에서 쓸쓸히 장바구니를 닫고 돌아서는 그분들의 뒷모습에 있습니다. 또한 2026년부터는 주거급여 기준도 50%까지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복잡한 조건과 제한이 따릅니다. 실제 지급 기준은 지역별 기준 임대료 안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서울과 수도권 거주 어르신들에게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이 될 가능성이 큽니다. 예를 들어 서울 구로구에 거주 중인 72세 오태순 어르신의 경우 월세는 45만 원인데 주거급여는 32만 원밖에 지급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 차액은 생계급여에서 충당하거나 자녀에게 손을 벌려야 했습니다. 이게 과연 보장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는 급여일까요? 복지 수급자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순간은 사실 몸이 아플 때입니다. 왜냐하면 병원에 갈 수는 있어도 제대로 된 치료를 받기는 너무 어렵기 때문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는 의료급여가 제공됩니다. 진료비의 대부분을 정부가 부담하는 구조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 진료는 1,000원, 약국은 500원, 표면적으로 보면 아주 저렴해 보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조차 매달 쌓이면 부담이 되고 가장 큰 문제는 비급여 항목입니다. 비급여는 정부가 지원하지 않기 때문에 100% 본인 부담입니다. 예를 들어
MRI, 초음파, 특정 검사나 예방접종 등은 모두 비급여입니다. 저는 실제로 이런 사례를 직접 접했습니다. 대구에 사시는 66세 정혜순 어르신은 몇 달 전 허리 통증으로 병원을 찾으셨습니다. 의사는 디스크를 의심하며 정확한 진단을 위해 MRI 촬영을 권했습니다. 비용은 13만 원. 그 순간 어르신은 병원을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병보다 병원비가 더 무서워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마음이 아팠습니다. 단순한 통증을 넘어서 혹시라도 큰 병이 숨겨져 있으면 더 큰 일이 될 수 있는데 돈 때문에 그 가능성조차 확인할 수 없는 현실. 이게 바로 지금 수급자들의 의료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초생활보장 제도는 절대로 나쁜 제도가 아닙니다. 정말 잘 만들었고 취지 또한 훌륭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방식입니다. 기준 중위소득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하고 있고 생계급여와 주거급여는 물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으며 의료급여는 가장 중요한 순간에 비급여라는 벽에 가로막힙니다. 지금이라도 정부는 복지제도를 정책 숫자가 아니라 사람 중심으로 재설계해야 합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복지국가라는 이름이 부끄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2026년 기초생활보장급여 예상치와 그 이면에 감춰진 현실을 차근차근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이런 정보는 꼭 필요한 분들에게 제때 전달되어야 합니다. 혹시 주변에 생활이 어려우신 어르신이나 수급자 대상이 될 수 있는 분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그리고 이런 유익한 정보를 놓치지 않으시려면 지금 금빛인생 채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클릭 하나가 누군가에게는 큰 희망이 될 수 있습니다. 다음에도 더 깊고 더 정확한 복지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그때까지 건강하시고 오늘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지금까지 복지 전문 기자 정민석 PD였습니다. 꼭 다시 찾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